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 33쪽 있죠? 임무서 33쪽 등기 효력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거기 34쪽에 등기 대상 얘기인데 그 등기 대상이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등기 대상 중에서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만약에 만약에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일필지 토지가 있어요. 일필지 이 전부에 대해서 예컨대 바다를 매립해서 이 땅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뭘 만드냐면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뭘 만든다고?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을 만들면 토지분 제한세를 9월 달에 세금 내고 살아요. 그럼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이 대장을 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자, 이렇게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마쳐요. 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기 위한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일필지 전부고 일동 건물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항상 부동산 전부가 일필지 일동 건물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걸 기본인데 그런 기본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 도대체 뭐에 대해서 과연 부동산 이 부동산 일부가 일부가 등기할 수 있는가? 이게 안건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점. 일부를 등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자, 네 토지를 이용하고 싶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소유권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 전부를 내 거다 얘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거 수익하고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해서 자, 월 평균으로 100만 원을 만약에 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을이란 사람이 자, 네 땅 전부가 아니라 네 땅 일부만 쓰고 일부만 쓰고 100만 원 주겠다고 얘기하면 갑이란 사람은 자기가 자기 땅 전부 쓰고 100만 원 걷는데 다른 사람이 반만 쓰고 100만 원 준다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건 세상 사람 마음이니까. 그럼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뭐에 대해서 자기 땅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남한테 빌려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권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걸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이 두 가지 사용하고 수익하는 이 두 가지만 누구한테 을한테 빌려주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도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부동산을 지배하니까 이 사람도 물권자예요. 다만 그런 물건을 무슨 물건이라고 용자하고 이짝 따서 이런 사람은 용익물권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슨 물권자라고 용익물권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이 지금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처분의 권능 있죠? 이 처분의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 소유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물건의 일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를 가는 게 일물일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자, 소유권자는 갑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 용익물권자고 병이라는 사람이 처분권한 저당권자다. 그러면 이 물건 하나에 권리를 이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저당권도 갖고 그렇지 않아. 그건 일물일권이 아니라는 게. 그걸 우리가 혼동이라 하는데. 자, 부동산 안에 권리는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왜? 자, 이 갑이 소유권자고 을이 자,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병은 돈 빌려준 거니까 담보물권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자가 처분 권한을 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무슨 물건이라고 담보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보물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일부를 빌려주는 게 가능한 게 뭐예요? 용의물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갑의 소유권자의 부동산을 전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다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은 뭐뿐이 없다는 얘기니까 용익물건. 이렇게 뭐예요? 용익물건이 뭔데? 부동산을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얻는 수 있고 이 용익물건과 뭐예요? 물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게 뭐예요? 용익물건과 뭐예요? 성질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채권으로서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 임차권. 이것만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하고 용익물권과 임차권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되질 않아요. 왜? 그 나머지가 뭔데?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거는 보존등기는 뭐예요? 전부를 하는 거지. 왜 대장 가지고 전부를 이렇게 전부를 보존등기 해야지. 전부를 보존등기 하는 거지. 일부 보존등기라고 하는 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그 나머지 뭐예요? 그 나머지 저당권도 있죠? 저당권도 당연히 안 돼요.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거지 뭐예요? 예컨대 용익물권 임차권이 아닌 뭐예요? 가등기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그냥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하게 되면 권리일부라고 하는 게 있다니. 권리일부. 권리일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권리일부. 권리의 일부라고 하는 게 뭐냐? 소유권의 일부라는 게 뭐냐? 그 소유권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어느 하나의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땅의 소유권자가 하면 우리가 단독 소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의 부동산에 갑하고 을이 뭐예요? 두 사람이 소유권자를 갖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땅 짓자. 이 땅을 균등하게 뭐라고 나눌 뿐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뭐 학원에서 보면 좀 피곤하신가 봐. 졸다가 나중에 뭐 궁금하니까 와서 물어보세요. 아까 그 선생님 거기 칠판에 써 있는 분지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분지가 아니라 뭐예요? 지분이라니까. 분지가 아니에요. 지분이에요. 지분. 그러면 이 갑은 뭐예요? 이 갑과 을이 땅을 균등하게 나눠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을이 뭐라고?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소유권을 전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뭐예요? 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 소유권이랑 권리의 뭐라고? 일부 갖고 있다. 그 소유권의 일부,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자는 게 이거. 공유지분이라고 얘기하자. 이제 공유지분. 그러면 용익물권은 이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 뭐라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부동산의 전부 일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된 게 안 되고 상속된 게 안 돼요. 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갑하고 을하고 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어요. 땅 하나가 생겼죠? 소유권자가 3명이죠? 원시득이니까 뭐예요? 이 등기한 틀에도 갑과 을이 병은 3분의 1씩의 공유 지분을 뭐예요? 취득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는 하나라고 하는 기본 원칙상 등기부는 몇 개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를 하나 만들고 이 갑을병 3사람이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공유자 갑이 3분의 1이고 공유자 을이 뭐라고? 3분의 1이고 공유자 병이 3분의 1이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3사람이 하든가 한 사람이 2사람을 위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만약에 내 지분만 보존등기 해달라고 얘기하고 내 것도 보존등기 해달라고 하게 되면 졸지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가 3개 만들어지면 아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등기부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만 만들어져야 되지. 부동산 안에 등기부가 3개 만들어지면 아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 안 돼. 다 같이 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법이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근데 뭐는 가능해요?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자, 지분만의 이전 등기 안 하고 지분만의 저당권은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자,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소유권을 더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번 뭐라고? 자, 2번 자, 이 소유권의 무슨 등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해서 자, 누구한테? 을한테 2분의 1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 지분의 뭐예요? 그 2분의 1의 반을 그러니까 4분의 1을 넘긴다든가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이 지분만 이전할 수 있어요. 지분만. 지분만. 그래서 이 을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3번에서 을의 2분의 1에 뭐예요? 무슨 등기? 일부 이전 등기. 병한테 뭐라고? 일부 이전 등기. 4분의 1 있죠? 4분의 1. 병한테 몇 번에 몇? 4분의 1.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자, 저당권 등기도 가능하다는 점. 그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공유자 갑이 몇 번에 몇? 2분의 1 공유자 을이 뭐라고?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을하고 뭐예요? 팔자 못하겠다. 분할하자 못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에서 갑의 뭐라고? 2분의 1의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이게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어디에 여기 여러분 거기 자 34쪽에 34쪽에 자 쌍가리본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중에 동그라미 번 있죠? 부동산에서 부동산의 전부인 일필지 토지와 일동 건물 또는 집합 건물 경우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은 등기 대상이 된다. 그건 단 토지와 부속된 터널, 결항, 축대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니은이 중요하니까 니은을 한번 잘 보자. 뭐라고?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동그라미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나 저당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무슨 물건? 용익 물건과 임차권은 가능하다는 점. 근데 권리 일부라 그랬죠? 권리 일부에 그 지분이라 그랬죠? 지분. 소유권의 일부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저당권은 가능하나 뭐는 안 된다고. 용익물권. 왜 용익물권은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점유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뭘 중심으로 해서 용익물권 임차권 중심으로 해갖고 부동산 일부는 되고 나머지 안 되고. 권리 일부는 뭐예요? 용익물권은 안 되지만 나머지 되는데 뭐예요?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상속 등기 있죠?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해요. 보상 없다. 외우셔야 돼요.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보상,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보상 없다.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보상 없다.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보상 없다. 안 된다는 게요. 그 두 가지. 다른 건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은 되는데 자기 집만의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보상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의물건 당연히 안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등기 대상이 되는 뭐요? 물건 그래서 우리가 뭐요? 자, 그 권리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지권. 그래서 권리지권은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하는데 부기등기로 가능한 거야. 아까 부기등기.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런 거예요. 1번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자, 그다음에 1번 자. 저당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채권액이 7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을이단주.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이 변제기가 예컨대 변제기가 자, 여기 변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변제기가 2020년 자, 예컨대 12월 21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 돈 갚으러 요구하는 거. 우리가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을은 저당권자니까 당연히 물권자죠. 물권자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이 을이 뭐예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이 채권을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왜? 병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럼 병은 을한테 돈 빌려주고 이 등기 아래다가 여기다 뭐예요? 1-1번. 1번 저당권에 뭐예요?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질권이다.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질권은 언제나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부기등기해요. 부기등기. 예? 권리질권 등기 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주의토지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등기 유효요건과 뭐예요? 판례가 나오는데 유효요건과 판례는 유효요건과 효력은 이 판례이게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판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자, 이 법률 관계에 뭐가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법의 규정이 없어. 법의 규정이 없어갖고 뭐예요? 다툼을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대법원에서 뭐예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판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에 의하고 자 그래서 이제 쭉 민법 시간에 그거 배워요. 조리에 의하지 조리가 없으면 뭐라고 이거 판례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의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없이 뭐에 따라야 돼요? 대법원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례 있죠? 예, 판례는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예요? 유효가 될 수 있는 그 유효 요건 있죠? 그 유효 요건이 뭐예요? 유효 요건이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유효 요건이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뭐예요? 자, 30 몇 쪽에 35쪽에 뭐예요? 형식적 유효 요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고 등기 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신청 절차의 적법 얘기인데 그 보충 자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실체 관계가 부합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예컨대 무권 대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무권 대리 등기했어요. 무권 대리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대리 등기했다는 점. 그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이 뭐가 됐어요? 인감 증명이 뭐예요? 증명이 위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조에 29조에 1호부터 몇 호까지 11개까지 뭐예요? 15호까지 이렇게 각하 사유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뭐해 오면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등기관이 뭐예요? 11개가 적혀 있는 잣대를 갖고 있다가 내친다는 점. 근데 이걸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어요? 등기가 실행이 됐다. 다른 말로 등기가 실행됐다는 것은 등기가 경료가 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기록을 했다. 그럼 그 등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대법원 판례니까 암기해야 되는데 권한유는 대리인 사자명의 인감유죄 됐죠? 등기를 뭐예요? 자, 뭐 하지 못하고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됐을 때 과연 이 등기는 절대 무효냐? 그렇진 않다는 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뭐가 되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누가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는. 자, 누가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에 뭐예요? 땅을 취득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조사해서 쭉 보는데 자,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니까 소유권자가 갑인데 사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누가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만나게 해주겠다. 계약 맺고 살아니죠. 땅값 살 때. 그래서 이 정이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뭐예요? 체결하고 자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 원인을 모르해서 매매를 해서 취득했다는 얘기죠. 문제가 뭐냐죠. 그럼 우리는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법은 뭐예요? 법은 돌아가신 사람이 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 항상 뭐예요? 부동산 팔려면 상속등기하고 팔아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등기 각하겠다. 자, 이렇게 법이 정하는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3번에서 자, 2번 뭐예요? 소유권 전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4번 이전등기 뭐예요? 원인을 상속을 해서 누구? 이 을하고 병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시 5번 이전등기 뭐예요? 뭐하면 매매로 정이라고 등기하게 되면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세금을 2번 내야 된다. 왜? 자,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세금 내야 되겠죠? 그래요. 취등록세 세금 취득세 내야 되니까 저번에 내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하러 갔더니 뭐예요? 등기하러 갔더니 자, 저번에 세금 냈으니까 나 안 내도 되죠? 네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금을 2번 내야 되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자, 일단 이 정이란 사람은 뭐예요? 이 을하고 병이라는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민법에 의해서 진짜 소유권자한테 샀으니까 실체적인 계약 관계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법을 위반해서 상속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등기 자체는 뭐예요? 유효항고를 하겠다. 그게 판례예요. 마찬가지예요. 무권대리인 등기했다 하더라도 인감유의 위조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하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등기소에 등기하러 가는데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얘기를 해요. 인감유용을 뭐예요? 3개월짜리가 맞느냐? 3개월이 넘으면 뭐예요? 다시 자, 뭐해서 각하당해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귀찮다. 인감유용 몇 개월짜리가 확실히 가져와 봐라니까. 그 인감유용을 자, 띄워보니까 뭐예요? 인감유용이 몇 개월짜리예요? 8개월짜리야. 그래서 을이는 뭐예요? 노발대발하고 빨리 바꿔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지금 화이트끈에서 지웠어요. 3개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2번 뭐예요? 이전등기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법을 좀 위반했더라도 뭐예요? 등기가 돼 있다면 이 사람 사이에는 자, 사고 팔고 매매 계약을 맺고 실체 관계가 뭐 하니까 부합이 되니까 이 등기 자체는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죠. 그런데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 누가 이 등기를 김사기가 만약에 했어. 김사기가 간 몰래 그러니까 실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인감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감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두 사람 사이에 실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니까 실체 관계가 있으면 뭐 유효한 걸 보자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이 기본 판례 이 세 가지 있죠? 이 기본 판례 세 가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 요건에서. 자, 거기 그 다음에 실제적 요건 중에서 자, 거기 중간세납 등기 있죠? 중간세납 등기. 이 중간세납 등기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중간세납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세납 등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부특법. 이 부특법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이걸 무시해버리고 갑에서 뭐예요?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갈 때 순차적으로 60일 이내 쌍무계약이라면 매매라면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등기부를 보니까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순차적으로 적법철저에서 하면 일단 갑.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을. 자, 3번 이전 등기 병이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어디 등기부를 보니까 1번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병으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이 법을 위반해서 자, 이렇게 등기한 것을 이름 짓기를 이 등기는 누가 빠졌으니까 을이 빠졌으니까 중간이 빠진 등기다. 이게 중간세납 등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당연히 무효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병이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샀다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이 등기 유효라고 하는데 특히 뭐예요? 이 중간세납 등기 있죠? 이 중간세납 등기의 기본 답은 중간 이 생략 등기의 기본 답은 뭐예요? 기본 답은 절대 어느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있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중간세납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 중간세납 등기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라고? 무효. 그렇게 기억하자. 중간세납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라고? 무효.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세납 등기는 어디나 안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 36쪽에 보면 위에 박스에 거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이제 효력은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